여러분의 아침을 여는 출근길 시사 프로그램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독하게 혁신하겠다. 안철수 전 교수의 지지자들까지 끌어안겠다. 민주통합당 내 비주류 대표인사죠. 김만길 의원이 당대표에 출마하면서 한 말입니다. 김만길 의원은 18대를 쉬고 광진구로 옮겨가서 19대 국회에 돌아왔습니다. 그는 이른바 비주류를 대표하고 있죠. 주류 쪽에서는 반김만길 연대를 만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조되는 민주당 5월 4일 전당대회에 관련된 이야기와 민주당 내 현안에 대해서 김만길 의원을 직접 전화로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의원님. 네, 오래간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최근에 그 광주, 대구, 부산, 울산 등지에 이른바 경청 투어를 다녀오셨죠? 네네, 한 바퀴 쭉 돌고 왔습니다. 예, 그런데 쓰신 글을 보니까 개파 패권주의와 선거 패배 뒤에 무책임한 모습을 질타를 하셨던데 당의 모습에 실망한 당원들이 많았던 모양이죠? 글쎄, 현장에서 직접 당원들을 뵈니까요. 예. 이 대선 패배 이후에 그 상심과 상처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깊어서 참으로 민망했고요. 그저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사죄하고 위로의 말씀드리고 왔습니다. 특히 그분들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요. 역시 이제 개파 정치 좀 그만해야 한다 하는 말씀하고 또 대선 패배 이후에 우리 민주당이 책임지는 모습 보이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화를 내고 계셨어요. 예. 이 민주당 당원이라는 것이 부끄럽다. 그런 말씀들은 지금 이제 며칠이 지났는데도 귓가에 여전히 맴돌고 있습니다. 예. 그 아까 비주류라고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 주류 쪽에 그러니까 이용섭, 강기정, 신기륜, 이목희 이런 분들이 모여서 이른바 반김만길 연대를 논의했다는데 벌써 세 번째입니다. 이 본인들은 연대가 아니라 당의 혁신을 논의했다 그러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참 걱정스럽습니다. 이렇게 당의 혁신을 논의한다고 하면서 예. 막강한 개파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분들, 이제까지 당을 장악해왔던 그 개파들의 여러분이 모여서 김한길이만은 어떻게 막아보자. 이게 기득권 유지하자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예. 이게 혁신의 이름으로 가장 반혁신적인 말씀들을 하는 게 아닌가. 당을 이렇게 또 편가르기 하고 이 분열을 조장하는 것 국민들이 어떻게 보실까. 아직도 민주당 정신 못 차렸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예, 결국 이용섭이나 강기정, 신기륜, 이목희 이런 분들이 주장하는 혁신과 우리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혁신이 다르다. 김 의원님 말씀하신 혁신은 개파 정치 를 없애자, 또 책임 정치를 하자 뭐 이런 것 아닙니까? 그것은 혁신의 출발점에 불과하지요. 예.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계속 개파 정치 하겠다거나 우리는 대선 패배, 총선 패배했지만 책임질 거 당에 아무것도 없다. 이런 모습 가지고는 혁신이란 말을 할 수가 없지요. 그런 거 빼고 나머지만 얘기하자. 우리 지난 일은 다 잊어먹고 뭐 책임 이런 거 따지지 말고 나머지 앞으로 미래만 혁신을 얘기하자. 그것이 혁신이라면 글쎄요. 참. 예, 근데. 걱정되는 혁신입니다. 예, 근데 결국 반김만길 연대가 말하는 혁신이 아니고 분열이다. 아마 이렇게 보시는 것 같는데 이 분열이라기보다 주류의 고육지책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글쎄요.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제 생각은 우리가 개파 정치를 이제 극복하자 하는 것은 특정한 개파에 속하는 분들을 배척하거나 그분들을 어쩌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 민주당의 모든 의원, 모든 당원들이 친논의, 비논의하는 명찰 달고 있던 거 다 떼어서 버리고 오직 하나의 명찰인 민주당이라고 쓰인 명찰 하나 다 같이 달고 힘 모아서 독하게 민주당을 혁신해야 우리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우리의 미래가 보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후보가 1,470만 표를 얻었습니다.
네. 김대중 대통령보다 370만 표를 더 얻고도 패배를 한 건데 지금 대선 패배 책임론을 말씀을 하신 입장에서 이 1470만 표를 너무 또 폄하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제가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누구에게 지금 말씀 중에요. 예. 우리가 하여간 대선에 패배한 것이고요. 예. 그것에 대해서 누구에게 책임을 묻자는 것이 아닙니다. 예. 제가 이 대선 끝나고 얼마 있다가 우리 모두가 역사의 죄인입니다 하는 글을 써서 우리 당 국회의원들에게 전부 돌린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랬죠. 우리 모두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당신들만 책임 있다고 말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고 반성하고 자숙하는 가운데 독하게 혁신해내겠다는 의지가 생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우리 안에서 누구에게 책임 묻고 당신들만이 잘못이다, 당신 때문에 선거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지금 쭉 전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이제 반기반길 연대라는 것이 사실은 배경에 막강한 계파들을 가진 분들 아니겠어요? 예. 저는 그만한 힘이 없습니다. 저는 계파도 없고요. 그러나 그분들 뒤에 막강한 계파가 있다면 그래도 제 뒤에는 국민들이 있고 당원들이 있다 하는 믿음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5월 4일 전당대회가 과거 전당대회와는 좀 방식이 바뀌고 있죠? 네네. 좀 예. 바뀐 부분이 있더군요. 예. 당원 지지제, 지지자 중심의 논정으로 그렇게 가는 겁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당원이 주체인 정당으로 우리가 정상적인 이 정당 정치를 새롭게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은 예. 당의 권력을 지도부가 독점하고 있어 왔습니다. 이번에 아직까지는. 예. 소위 지도부라는 것은 특정 계파가 당의 권력을 독점해온 것을 이제는 당 지도부가 아니라 당원들에게 내려놔야 한다. 그리고 당원들의 뜻이 우리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당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 계파 패권주의 청산이 우리 김한길 의원님의 캐치프레이즈로 읽힙니다. 그런데 언론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이를 청산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저도 이게 단순한 패거리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당의 노선이랄까 강령 그 스펙트럼 안에서 정책으로 뭉친 파벌을 패거리와 구별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떠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계파라고 해도 예. 가치를 추구하는 계파, 그것은 긍정적인 요소가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계파 정치를 극복하자고 할 때 계파, 이제까지 우리 당을 부정적으로 우리 당에 영향을 미쳤던 계파는 가치 추구적인 계파가 아니라 이익 추구적인 계파였다는 것이죠. 예. 계파의 이익을 앞세웠기 때문에 당의 이익이나 혹은 서민과 중산층의 이익을 앞세우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는 계파의 이익이 아니라 당의 이익과 국민의 이익을 앞세우는 그런 정치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 다른 질문 좀 드리죠. 이 네. 민주당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늘 나오는 말이 지역당이다, 호남당이다,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당 대표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입장에서 민주당과 호남과의 관계 어떻게 설정해야 됩니까? 예, 당대표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입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지금 말씀 주신 호남과의 우리 당의 관계. 예. 우선 우리 민주당은 당연히 전국 정당이 돼야 한다. 호남당이어서는 안 된다. 다들 얘기하지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민주당이 호남의 기반을 빼놓고 과연 말해줄 수 있는 정당이냐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예. 저는 이 두 가지가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이 전국 정당이 되기 위해서 지금의 우리 당에서 호남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털어낸다거나 그것을 배제함으로써 전국 정당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호남이 가지고 있는 우리 당 안에서의 무게를 그대로 인정하고 거기에 다른 지역의 지지를 확장함으로써 우리가 전국 정당을 지향해야 한다. 그것이 답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독하게 변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은 인적 변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적 변화도 포함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인적 교체가 전부는 아닐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은 정상적인 정당 정치를 제대로 해내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혁신입니다. 예. 우리 대한민국에 세 종류의 정당이 있지 않습니까? 새누리당과 또 진보계열의 정당들이 있는데 새누리당은 사당화되어 있다는 비판을 많이 받아왔지 않습니까? 일부에서는 박근혜당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진보 쪽의 정당은 지금 둘로 갈라져 있지만 내부 이 당권 경쟁하는 과정에 불거진 불법성 혹은 도덕성 문제 때문에 지금 많이 망가져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민주당이라도 정상적인 정당의 모습을 보인다면 상당히 우뚝 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있다고 보는데 우리 민주당마저 정상적인 정당의 모습이라기보다는 특정한 계파가 당을 좌지우지하는 모습, 이 계파 독점주의 같은 것이 우리 당의 현실이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는 일은 대단히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년 초에 그 통합과 혁신, 그 통역과 이 민주당이 결합을 하면서 노무현 그룹이 결국은 주도권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굴론돌이 박힌 돌을 빼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요. 결국은 이 인적 변화라는 것도 그 친노 그룹과 비친노 그룹의 대결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 극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런 것 다 예. 네, 어떤 계파만이 독점적으로 당에서 전행을 해왔다면 이제는 다 같이 하나로 뭉쳐서 가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 화학적 융합이 전제가 돼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안철수 교수에 관해서 좀 여쭤보죠. 이 안철수 교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안 교수를 껴안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안 교수가 민주통합당으로 입당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 안철수 교수의 재등장으로 야권의 재구성이 당면과제로 떠오른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예. 예. 여기에는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외면한다고 해서 답이 나오는 건 아닐 것이고요. 제 생각에는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가지는 제대로 된 정당으로 혁신해내고 그렇게 되면 안철수 교수 개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철수 교수에게 박수치고 기대하고 있는 유권자들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원래 그분들은 분석해보면 대부분이 원래는 민주당을 지지했다가 실망하고 지금은 안철수 교수에게 기대하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예. 그분들의 상당수를 우리가 다시 껴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분들의 상당수를 민주당이 다시 껴안는다면 안철수 교수까지도 우리가 충분히 같이 갈 수 있다. 야권의 재구성이 필요할 것이지만 우리 민주당이 중심에서 주도하지 못하는 야권의 재구성은 무의미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여러 번 안철수 교수 쪽에 이 언론을 통해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새정치라는 것이 안철수 교수 혼자서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예. 안철수 교수가 진정한 새정치를 원한다면 독하게 혁신하고 있는 민주당과 깊이 고민을 공유해야 한다. 같이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안철수 교수와는 전부터 좀 가까운 사이로 알고 있는데요. 안정 교수의 그 민주통합당에 대한 그 어떤 사진교감 혹은 나눈 이야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전 교감이라는 게 몰래 나는 얘기가 있느냐 이런 뜻이라면 아니 몰래 나눈 얘기라기보다는 그런 것은 예. 없고요. 예. 오래전에 알게 된 건 사실입니다. 제가 이 방송을 진행할 때 출연자로서 만났으니까 아주 오래전 일이지요. 예. 그리고 이제 가끔 서로가 이런저런 얘기도 나눠왔던 사이이기는 합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제가 정치 일선에 돌아온 뒤로는 만나지 않았습니다. 예. 개인적인 친분으로 정치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예, 국회 현안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인사 네. 문제인데요. 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최문기 교수 인사청문회가 있었고 지금 일정이 잡히지 않은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 청문회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두 사람에 네.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지 않아도 어제 이제 우리 위원회에서 최문기 내정자에 대해서 인사청문회가 있었고요. 예. 저도 거기 참여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이
언론을 통해서도 미리 그런 얘기를 듣긴 했습니다만은 과연 창조 경제라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 얘기를 못 하더라고요. 예. 최문기 내정자께서. 우리가 흔히 뭐 이런 말 하잖아요. 복잡하면 꼼수다. 단순 명쾌한 것이 되게 진리인 것이지요. 예. 그런데 너무 어려운 낱말들만 하도 이상하게 엮어서 도저히 저 같은 수준의 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이 김한길 의원님 수준이 그렇게 낮은 건 알 텐데, 예, 아니, 알겠습니다. 제 수준 잘 아시잖아요. 예, 예. 변호사도. 근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거 국회를 수준을 너무 높여본 거 아니냐. 예. 쉬운 말로 설명하고 구체적으로 이해시켜야, 그래야 우리가 다 창조경제가 뭔지를 이해할 수 있지요. 근데 정말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게 또 제가 보기에는 이 창조경제라는 개념이 이 존 호킨스 교수의 창조경제론을 차용한 것 같은데요. 그것은 이 이스라엘을 사례로 든 것이잖아요. 예. 이스라엘하고 우리는 이스라엘이 우리나라 충청도 정도의 크기의 나라고 또 거기에 자본이 대부분이 미국의 유태인들이 제공한 자본으로 버티는 나라인데 그 사례를 갖다가 한국에서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맞겠는가 여러 가지 걱정이 큽니다. 예. 그 이경재 내정자는 그 제2의 방통대군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 방송통신위원회가 합의제 기구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이 조희진 의원이 우리 방송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논리적으로는 그렇지요. 합의제 기구이기 때문에 괜찮다. 그러나 아시는 대로 수적으로 여당 쪽 사람들이 우세하기 때문에 모든 결정이 그쪽 마음대로 돼 왔지 않습니까? 예. 이게 합의제라는 형식을 갖췄다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 이것은 동의할 수 없는 얘기고요. 이게 이명박 정권 출범 시에 최시중 이 방통대군이라고 불린 그 방송위원장 모셔올 때 있었던 논란과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때도 우리가 또 이렇게 문제를 제기했고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다 하다가 정권 말기에 가니까 최시중 씨도 그 연세도 이제 많은 분이 감옥까지 가게 됐고요. 예. 우리 또 방송통신 정책에 대혼란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또다시 지금 전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미 제2의 방통대군이라고 불리우는 분을 굳이 이 자리에다가 내정해서 내민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걱정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한길 의원님. 그래요.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민주통합당 김한길 의원이었습니다. 김한길 의원이었습니다.